산업이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초조함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또한 청년층에서 불고 있는 스펙 열풍과 또 교육산업의 부채질도 한몫을 하고 있죠. 구인 구직 업체들은 현재 연봉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요. 혹 이직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업종과 상관없는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에서는 자격증보다 중고등학교, 특히 대학교의 출결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출석을 잘했다는 것은 일단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기본적으로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다른 창의성, 독창성이 주목받는 시대인데 요즘 세태를 모르는 고지식한 발상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경험이 곧 창의성과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재기발랄하고 자유분방함을 바탕으로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사람일지라도 조직의 분위기와 회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도 불성실한 태도로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속한 조직, 회사의 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20년이 넘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직장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스타일로 나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마당새형 스타일입니다. 주어진 일만 잘하는 사람이죠. 언젠가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찰리 채플린은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맞춰서 나사를 조이는 공장 근로자로 등장합니다. 그가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앉아서 나사를 조이고 또 조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채플린은 점점 빨라지는 기계의 속도에 맞춰 나사를 조이려고 애쓰지만 사람이 기계의 속도를 따라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영화의 마지막에는 제품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는 채플린 앞에서 점심을 먹여주는 기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계가 먹여주는 점심을 먹으면서 열심히 나사를 조이는 채플린의 뒷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아마도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대에 앉아 자신의 할당량을 채워야 했던 산업화 시대에는 채플린 같은 인재가 주목받았으리라 여겨지는데요. 아무런 불평뿐만 없이 그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묵묵히 작업대만 지키고 있는 사람, 바로 마당새형 스타일입니다. 이들에게는 마당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그 누구보다 깔끔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당이 더러워도 직접 빗자루를 들고 대문 앞을 쓸 생각은 하지 못하죠. 창문을 닦으라고 하면 창문을 깨끗이 닦지만 먼지가 쌓인 창틀은 미처 보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처럼 창조적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내는 자기주도형 스타일입니다. 자기주도형인 사람은 일방적으로 명령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지시사항을 빠르게 이해합니다. 업무의 의미나 맥락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흔히 똑부러지고 야무지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어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스타일이죠. 또한 관찰력이 누구보다도 빨라서 회사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자신의 업무 외에 업계 전체의 메커니즘에도 관심을 갖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낼 줄, 문제를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만약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내민다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는 경우도 많죠. 세 번째는 자기의 일을 가지고 놀 줄 아는 사람, 즉 프로페셔널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급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해서 곧바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인내력, 발표력, 팀워크, 원만한 대인관계,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 거기다 감정 조정 능력이 뛰어나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동료들을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높은 연봉을 주더라도 회사가 절대 놓치기 싫은 스타일이죠.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일이든 겁내지 않고 뛰어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은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주변에 금방 입소문이 날 것이고 경쟁 업체에서도 욕심을 낼 만한 인물이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 대체 가능한 다수와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켜내고 보살펴야 하는 소수가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셈이죠. 언제라도 대체가 가능한 다수가 될 것인가? 회사가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소수가 될 것인가? 만약 소수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성과, 승진, 연봉, 퍼스널 브랜드 구축에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를 위한 시간을, 오늘을 좌절과 실망을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술이며 당신의 근성과 진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